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추석이 코앞이라서 미리부터 명절 지낼 걱정하시는 주부들 많으시죠? 명절 증후군까지 생기니까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비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남편이 음식 준비나 설거지 같은 명절 일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그런데요. 알면서도 서툴러서 아니면 다른 가족들 눈치 보느라고 남편들이 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석 상여금을 두둑하게 몰아주는 건데요. 그것도 경기가 어려워서 보너스가 안 나온다. 그럴 때는요. 돈 안 들고 힘 안 들이는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사랑해, 고마워, 수고 많았어, 당신 최고야. 이런 말을 해주는 건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거 명절 전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릴게요. 조갑경, 홍서범이 부르는 내 사랑 투유. 9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 조갑경, 홍서범의 내 사랑 투유 들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따뜻한 부부들의 노래 듣고 나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에 명절 증후군 걱정하시는 주부님들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남편들께 저희가 팁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오늘의 전성기 퀴즈는요. 추석을 다른 이름으로 중추절, 가배, 또 땡땡땡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큰 가윈날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뭘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땡땡땡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죠. 자, 다 아실 텐데요. 정말 보너스입니다. 세 글자고요.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소중하고 행복한 성이야기 소행성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성의학 박사 부부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백혜경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부들 이 명절 증후군 앞두고 남편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명절에도. 근데 백희경 원장님 바깥일 많이 하시는데 명절에도 집안 살림 하시나요? 뭐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시댁이 뭐 장손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별로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사상은 차리죠. 저희 시어머님 제사를 예. 차리는데 그 많이 한 차례상? 예. 그 한 10년 정도, 십수년 정도 하고 나니까 네. 내공이 쌓여서 예. 아, 그렇구나. 그럼 남편께서는 네. 남편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강동우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밤도 깎아주시고
예. 요즘은 밤이 다 깎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저희 백 저희 선생이 값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백 선생 인정할 거예요. 제가 네. 굉장히 가정사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네. 예, 아시잖아요. 제가 꼼꼼하시죠. 몸에 상처가 많습니다. 집안일을 손수하시느라고. 예, 풀 베고 뭐 용접도 합니다. 제가. 네, 아유 정말 안팎으로 내외조를 다 하시는 우리 강동 원장님, 예 그리고 백희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온 뉴스에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성병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 남녀 모두 70대 이상의 성병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그 건강하다 보니까 성생활이 유지된다는 좋은 신호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평균 수명이 워낙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60대는 노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젊죠. 화내세요. 그렇죠. 네. 70대, 80대도 다들 얼마나 건강 관리들을 잘 하시는지 네. 그냥 단순히 예전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사실은 성생활도 그만큼 건강하니까. 네. 네, 건강하니까 유지를 잘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우려가 많이 되는 게 덩달아 이 참 어두운 면 그러니까 성병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나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제 나오면서 더 성생활이 활발해진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에 비해서 사실 성병에 대한 인식은 너무 부족해요. 아, 예.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사실 성병의 심각성이나 또는 증상 이게 파트너하고 또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인식 설마 그런 뭔가 나쁜 병이 나한테 있겠어 이런 그래서 뭐 검사를 하거나 병원에 가시는 것도 네. 굉장히 꺼려 하시고 좀 부끄러워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전에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노인 성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행정가들의 예측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데이터가 있었었어요. 네.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국가에서 발표를 조금 오히려 미뤘었거든요. 안 했군요. 예. 지금 이제 이게 너무 덮어두기엔 너무 많고요. 이게 예. 아까 백선이 지적한 고령화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에 전문가들이 줄곧 이런 노인의 성 문제를 개입시켜야 된다 이랬는데 조금 늦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교육이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왜 성병교육, 임신교육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성교육이란 건 정말 인간관계, 남녀 사이의 관계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노인의 성이 거꾸로예요. 그럼 노인의 성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더 성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 분들은 예, 네. 성병 교육이 지금 아마 구청 이런 데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 해당되진 않고 네. 여전히 겉으로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망측하다. 점잖지 못하게. 예. 그러다 보니 더 뒤로 빠지고 특히 제가 우려한 건 이제 독거 노인들인데요. 네.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 짝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면 아주 육체적인 그런 본능을 네. 예, 아주 쉽기도 하고 아주 저렴한 그런 예. 관리되지 않은 성매매를 통해서 이루는 경우가 많으시죠. 네, 그럴 때 네. 많이 걸립니다. 예, 이제는 좀 우리가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네.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짧게 하나 덧붙이면요. 예. 병원에서는 단순 요검사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세요. 예, 이전보다 성병이 더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검사가 더 정밀해졌기 때문에 네. 숨겨진 성병들이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검사 하나로 내가 깨끗한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과반수 이상이 증상이 없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 안에서 점점 문제를 키워서 아주 심각해진 다음에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네.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전문의를 통해서 받으실 받을 필요가 필요가 있죠. 있으시겠네요. 자,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소행성 여러분의 문자나 사연 받겠습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즉석 엄지 상담도 있으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자들.
네. 와, 좀 강력한 걸로 보내주세요. 네. 강동호 원장님 먼저 알려주시죠. 예. 지난번에 왜 저희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왜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바꿔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무서운 아내도 있고 반대로 예. 뭐죠? 얌전한 남편. 에이, 그 정도도 좋죠. 회피하는 남편. 예, 이 쌍방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또 오늘 얘기 역시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어느 쪽이 더 문제가 되는지 정도가 좀 저울질이 필요한데요. 저는 너무 일방적인 남편은 문제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남편이 되지 말자. 오케이. 네. 뭐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그러세요? 네, 백혜경 원장님. 네. 저는 사실 그 일방적인 남편하고 좀 짝이 되는 매칭이 되는 네. 쪽인데, 예. 그러니까 아내들은 사실은 너무 조금 수동적이죠. 그쵸, 수동적인 네.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수동적이 되지 말자. 여성이라고 해서. 아, 네. 이거는 뭐 유철과 같은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예. 이게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인 지난번에 무서운 아내와 음. 회피하는 남편이 매칭이 되듯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남편이 일방적이니까 예. 아내는 점점 이제 뒤로 빼고 이제 수동적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반대로 되잖아요. 아내가 예. 너무 수동적이니까 아, 예. 남편이 공격적이고 그렇죠. 일방적이고 뭔가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수동적인 남편 의외로 남성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진료실에서. 뭐라고요? 이게 자꾸 이제 아내가 너무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당신이 알아서 다 하세요. 아, 네, 웃어서 네, 죄송해요. 이런 식의 이제 이 태도가 네. 굉장히 좀 뭐랄까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내가 항상 끌고 가야 된다는. 내가 뭔가 다 하지 않으면 안 네. 되는 것 같은 이런 거가 어. 때로는 좀 피곤하고 때로는 아내가 나를 좀 리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나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군요. 아내가 조금 알아서 그러면 네. 없던 소용도 생길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수동적인 거는 네. 사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예. 그렇군요. 너무 수동적이다 보니 또 일방적인 남편들의 또 희한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무조건 야동 같이 보자고 그래요. 야동을 같이 보자. 예, 저거 좀 따라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아내가 수동적일 때는 네. 뭔가 우리 목석 같은 아내 또 차렷 자세만 하고 있는 아내들이 있어요. 송장 같은 아내라고도 아이고. 얘기하는데 네. 그분도 문제되지만 이제 부드럽게 이걸 끌고 나가는 게 남자로서의 리더 역할인데 네. 그게 아니라 안 그래도 수동적인데 거기다 과격한 걸 들이대는 거죠. 네. 저것 좀 따라해봐라 이러면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 내가 무슨 그런 몸을 파는 여자도 아니고 예 극단적으로 뭐 배우도 아닌데 그게 오히려 더 어색한 가면을 쓴 행위 비슷한 게 되는 거죠. 그쪽에 네. 수동적인 아내가 그런 네. 너무 남편이 그게 안 그래도 난 부끄럽고 힘든데 남편이 너무 일방적이고 과격하게 들이대면 네. 더 수동적이 되죠. 그럴 수 예. 있겠네요. 그래서 아내는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약간 피하는데 네. 아내가 피하는 뭐 신음소리라든지 약간 부담스러운 거를 좋은데 일부러 그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괜히 있죠. 한번 빼보는 거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기술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서 승자가 가려집니다. 일방적인 아내와 수동적인 아니죠. 일방적인 남편과 수동적인 아내.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이니스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정겨운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행성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소행성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 부부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과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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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제가 4살, 8살 아들 2명 있는데요. 네네. 초등학교 입학한 8살 아들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언제부턴가 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요. 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때도 네. 여자와 관련된 걸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여자하고 관련된 거요? 예, 혼자 그 친구들끼리도 같이 이제 도서관 가서 이런 좀 야한 책이 있다라고 서로 막 웃고 찾아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호기심이 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고민이고요. 네. 예. 이런 걸 좀 못하게 막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성교육 시킬 나이도 좀 된 것 같아가지고요. 예. 네. 8살 아이한테는 어떻게 할지 좀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요. 네.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예. 8살이면 만으로 6살, 7살 그 예, 정도 네. 지금 된 거죠? 예. 예. 네. 제가 첫 번째로 그냥 한번 툭 던져 볼게요. 네. 아까 아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어느 도서관인지 뭐 도서관에 엄청 야한 뭐 책이 있을까요? 아니 아마 그 보니까 보통 보니까는 아우성이라는 책 있잖아요. 예, 아름다운 예, 우리들의 예, 삶. 네네네네. 예. 그 책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더라고요. 예. 예. 그 책의 실제 대상자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아버님 사실은 저도 처음에 성에 대한 관심을 아마 우리 또래 지금 뭐 신이 다 되신 분들 알고 있을 거고 아버님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저도 백화사전에서 우연히 봤어요. 예. 예, 백과사전에 보니까 약간 뭐 여성의 약간 야한 그 그림이 있었고 네. 명화죠 사실은. 네. 근데 있었고 또 뭐 부부의 뭐 저기 생활에 대한 약간의 그런 백과사전적인 설명을 듣고서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네. 아버님도 아마 그 시절쯤에 약간은 시작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표현을 드리자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네. 네. 아까 막아야 할지 아니면 냅둬야 할지 두 개의 경계선으로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무작정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또 무작정 냅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화를 하실 정도로 관심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 최고의 좋은 방법은 네. 뭐 어디 길거리 만화방에 몰래 숨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네. 그 문고라고 그러죠. 서점 큰 대형 서점에 가면요. 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어린이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화로 된 책도 있고 네. 예. 만화가 이상한 만화 말고 진짜 그 아이들이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성 지식도 좀 부족한데다가 너무 민망하다고 이걸 냅두거나 야단을 치거든요. 애를 혼을 못 내거나. 보게 한다. 예. 네. 그럼 성적 억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지 마시고 아버님이 어떻게 설명할까 아니라 그 책만 같이 따라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아까도 제가 왜 그 특정한 책의 대상자가 어느 연령인지 모르겠다고 표현한 것처럼 네. 각 연령별로 적절한 수준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뭐 곧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책들도 저희가 보기에 아주 뭐 나와 있는 서점의 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걸 의도로 한 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서점을 한번 차분하게 가보세요. 아, 네, 어린이 예. 대상의 그러니까 성교육 서적들이 만화도 있고 그림책도 있고 연령대별로 조금 어린 연령, 네. 조금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대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그 지금 아드님이 8살인데 원래 네. 만 5세 전후로 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정상적으로 생겨요. 근데 네. 그게 좀 구체적으로 상대방 나하고 특히 아들이니까 나하고 다른
이제 이성인 여성의 어떤 외적인 신체적인 어떤 다른 차이점에 관심을 많이 가질 나이죠. 근데 이게 무조건 이런 야한 거 이게 너무 성적인 거에 우리 아들이 너무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는 건 괜찮은 건데 이거를 건전한 방식으로 이 아이가 그렇죠. 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네, 예. 배울 수 있도록 아버님이 잘 가이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짧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요. 아드님이 그래도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건강한 거예요. 예, 사실은 더 보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드님이랑 대화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애청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네네. 듣다가 이렇게 전화드리게 됐는데요. 네. 첫째 아이 낳고 지금 이제 둘째 임신 중이거든요. 아, 네. 축하드려요. 예, 축하합니다. 예. 첫째 아이가 지금 3살이에요. 근데 네. 그동안 이제 부부관계를 이제 첫째 아이 낳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안 하다 보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랑은 이제 자꾸만 이렇게 원하게 되고 저는 자꾸만 육아에 지치다 보니까 이제 피하게 그렇죠. 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힘들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계속 원하는데 이게 피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고 신랑 자존심도 그렇죠. 너무 그런 거예요. 네, 잘못하면 또 싸움이 나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 낳을 때 자연분만 할 때 이제 신랑이 같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 이제 부부 관계를 피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그 친구는 남편이 피하고 저는 제가 피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리려고요. 예,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은근히 오늘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친구보다 낫다. 예. 이거 첫 번째 약간은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오해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자연분만을 수없이 봤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제 아내인 백 선생과 이 사람 수없이 2명의 아기를 하셨는데. 예, 그건 좀 예. 오해 같고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의사나 또 여성의 그런 문제를 관여하는 의사들은 성욕이 없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닌 예. 그렇죠. 아닌 약간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차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출산 장면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사실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분은 사실 당사자가 약간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분은 조금 예민하신 분들,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충격적으로 그 이전에 전혀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다가 네. 좀 심리적인 여파나 그럴 수 특히나 이제 있죠.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아내분도 그러시지만 원래 출산 전후가 부부관계 섹스리스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게다가 아주 중요한 지금 이벤트. 임신 중이거든요. 그렇죠. 둘째 아이 임신 중. 네, 예. 그래서 원래 출산 전후로 해서 남성 쪽에서도 이제, 조심하죠. 네, 그렇죠. 예. 이 친구분 남편처럼 아내에 대해서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아내 쪽은 출산한 이후에 사실 호르몬 변화도 있고 신체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육아나 이 엄마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성욕도 좀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내분처럼 성욕이 떨어진다, 관계를 회피한다, 때로는 이전 같지 않다, 성기능이 예전보다 네. 내가 좀 성기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통증도 많이 생기고요. 네. 이 더군다나 지금 임신 중이시잖아요. 지금 6개월 되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의학적으로는 지금 우리 아내분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임신상의 어떤 고위험 임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뭐 유산의 위험이 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임신 중기에 해당하시는데 이때는 성관계를 가지셔도 무방해요. 네. 일부 이제 안정적이죠. 그렇죠. 예. 체위나 이거를 조금만 조심하시면 원래 출산 바로 직전 1개월이랑 임신 초기에 아주 조금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면 네. 관계를 가시는 거 무방한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성욕이 떨어지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인 입장에서 네.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 네. 이런 거죠. 그 저기
아까 왜 반대 경우가 이제 아내가 배가 나오고 살이 찌니까 신랑이 거부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 남편은 그 반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남편이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보세요? 네. 예. 그런 차이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남편은 지금 사모님의 그 약간은 변화된 몸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호감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약간 다양한 느낌이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임신 중에는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분도 있고 아름답다는 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 짝의 모습이죠. 네. 절대로 스스로 좌절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성의 심리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거군요.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제 신체 네. 상태도 실제로 임신 6개월이면 배가 불러오고 네. 그리고 많이 아유.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죠. 예, 신체 상태가 힘드시죠. 네. 더군다나 3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또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 양육을 하신다면 음. 뭐 남편분이 밤에 이제 요구를 하시거나 하면 너무 피곤한데 아유 네. 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냐 오히려 여력이 원망스러울 없죠. 수 있는. 잠깐 예.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아기를 가지고 계신 적이 있으시니까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남자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제가 그냥 아기 얘기를 하니까 반대로 이제 허를 찔러서 말씀을 딱 단도직입적으로 정신 번쩍 들게 드릴게요. 네. 지금 전화 받으신 분 둘째를 임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첫째도 마찬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태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부간의 행복한 임신 중 성생활도 들어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걸 보셔야 돼요. 애들 열심히 키우려고 막 좋은 분유 사 먹이고 그다음에 애 옷 좋은 거 아니 1년도 안 돼서 바꿔야 책 될 읽어주고. 네. 그 옷은 위에한테나 뭐 친척한테 받아 입혀도 되는데 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거는 엄마가 아빠가 엄마를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좀 더 깊이 있는 성생활을 할 때 뭐 쾌락을 느껴서 태아도 같이 뿅 가서 좋다 이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부부간에 그런 성애가 있을 때 사모님의 몸속에서는 굉장히 몸에 좋은 옥시토신을 비롯한 네. 몸에 굉장히 건강한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들이 나와요. 네. 이것을 태아가 같이 받게 되죠. 그래서 태아가 유전적으로 근원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는데 근원적인 빛을 주는 게 네. 바로 부부간에 꼭 성생활뿐만 아니라 가벼운 사랑이죠, 사랑. 스킨십에서부터 정서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교감. 느끼게 해주는 게 네. 정말 좋은 태교인데 그런 태교보다 그냥 뭐 음악 좋은 거 듣고 좋은 그렇죠. 음식 뭐 쪽발 사와라 순대 사와라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고 네. 제가 만약에 남편분이 만약에 들으신다면 조언을 드릴게 우리 아내분이 지금 몸도 무겁고 3살짜리 아이를 키우느라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 아내한테 관계 요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아내의 짐을 좀 덜어주셔야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아이를 네. 좀 이렇게 낮 시간에 또 좀 봐준다거나. 봐준다든지 맞습니다. 집안일을 좀 해준다든지 그러면 아내가 에너지가 그만큼 좀 세이브가 되면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또 애정 욕구도 또 생기고 하면 그래도 남편을 안아주고 싶고 네, 남편의 요구를 좀 더 수용하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네. 네. 그렇죠. 뭐 발 마사지 막 해주다 보면 그렇죠. 서로 애정이 갑자기 네. 예 동터가지고 예. 예. 오늘 요 내용을요. 네. 아마 검색해 보면 다시 나올 듣기 거니까 하세요. 다시 해서 남편하고 좀 같이 들어보시고 네. 태교하고 방금 얘기했던 남편의 약간의 다른 쪽에서의 서비스. 서포트죠. 네. 서포트라고 그래야 되죠. 네. 그게 되면 아마 행복해지시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아기 낳으시고요. 건강한 예, 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흥분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지금 듣고 계신 그 두 분은요, 우리나라 성의학 박사 1호 부부들이십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갑자기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이 태교라는 게 뭐 우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클래식 음악 틀어주고 안 듣던. 네, 좋은 그렇죠. 거죠. 좋은 건데 네, 네. 예, 그런 면도 있다는 부부 얘기죠. 간의 아, 이런 그럼요. 스킨십, 예. 더 없는 감정적인 예, 교감 중요할 것 같아요. 태어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교육만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네. 아이의 정서의 최고의 영양제는 바로 부모가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기술자들, 오늘의 승자는
강동호 원장님께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방적인 남자가 되지 말자. 우리 형 남편들 좀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 문제를. 스스로. 예. 왜냐하면 저희 청취자들이 남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많은데 보통 이러면 이제 나는 괜찮아. 여자들이 수동적인 게 문제야. 나는 이렇게. 좋은데 막 이러시는데 예. 보통.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남자보다는 부드러운 남자가 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추석 잘 보내세요. 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디오에서 가야지. 옛날에는 이런 라디오가 아니고 스피커 있죠. 그거 볼륨만 하는 거야. 방송이 하나밖에 없어. 거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라디오밖에 없어요. 지금은 채널이 많잖아요. 라디오 채널도 FM도 많고 AM도 많고. 그 당시에는 라디오 떠봤자 깡통 라디오라고 이만해. 많죠. 음악 프로그램 학교 다닐 때 박원웅과 함께인가? 그 옛날에 그 밤에 하는 거. 박원웅 DJ 씨, 그다음에 김기덕 골든디스크 맞아. 그것도 들어있었고. 옛날에 박원웅 씨 좋아했지. 그 양반 오래 했어요. 그리고 김기덕 씨도 좋아하고요. 별이 빛나는 밤에는 제가 굉장히 애창곡이었고 좋은 저기였죠.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는요. 별이 빛나는 밤에 여자 MC가 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나는데 김강환 씨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분이 했다가 또 그다음에 여자 그 누구였었는데 여자분이 그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라디오고요. 오늘은 즐겨 듣던 라디오와 DJ들에 대한 추억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요. 자기 전에 불 끄고 반드시 누워서 라디오 틀어놓고 별밤 듣던 기억 나고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 가지 생각나네요. TV는 틀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라디오는 들으면서 다른 일도 가능하고요. 요즘에도 저는 많이 듣고 있답니다. 그 인터넷으로 들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가끔씩은요. 저녁에 TV 끄고 라디오 들으면서 집안 정리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추억도 한번 다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획.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아주 다양해서요. 젊은 사람들도 당하기 쉽다. 이런 뉴스 보셨죠? 대학 교수도 당했다 이러는데요. 통화 중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대포통장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는 명의도용, 다음에는 개인정보 유출 이런 말을 하면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혹시 추석 근처에 많이들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걸리지 않도록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한가위였어요. 정답 보내오신 6066님, 2812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은하가 부른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